민지섭은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지난 세월의 피로가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시당하고 경멸받고 존재감 없이 살아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자경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며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빠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민지섭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경아, 나 이제 민경채 안 도울 거야. 오자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덜컹거렸습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장인어른이 그러시면 어떡하려고요? 장인어른? 민지섭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장인어른도 이미 스텔라한테 넘어갔어. 그리고 나도 자존심이 있어. 하지만 큰아가씨가 회장 되면 오빠한테 큰 자리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오자경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안 돼요. 민지섭은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래로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장실 앞에서 들었어. 민지섭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민경채가 루시아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오자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허당이래. 맡은 사업마다 날렸대. 부본부장 자리도 과분하다고. 민지섭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게 내 동생이 나한테 하는 말이야? 오빠. 오자경이 남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민지섭은 몸을 돌렸습니다. 평생 여동생들 뒤치다꺼리만 했어. 큰아가씨 그늘에 수정이 뒤치다꺼리에 셀이 감싸기에. 나는 뭐야? 민강유통 장남이면서도 대접 한 번 제대로 못 받았어. 그래도 됐어. 민지섭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나도 내 길을 가겠어. 내가 선택한 길을. 오자경은 할 말을 잃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민지섭의 눈빛에는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굴욕 끝에 마침내 깨어난 자존심의 빛이었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섭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기로 결심한 남자의 뒷모습이 쓸쓸하면서도 당당해 보였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이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루시아와 민지섭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민지섭을 바라봤습니다. 부본부장님, 오늘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지섭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왜 부르신 건가요? 루시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루시아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큰아가씨는 부본부장님을 이용만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달라요. 저는 부본부장님의 능력을 진심으로 인정합니다. 민지섭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제게 물류 담당 전무를 맡아주세요. 루시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대우를 약속하겠습니다. 민지섭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와인잔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기억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회의실에서 무시당하던 순간들, 민경채의 냉소적인 눈빛, 민수정의 빈정대는 말투, 가족 식사 자리에서조차 투명인간 취급받던 시간들, 장남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세월들. 저는 민지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있어요. 루시아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부본부장님은 그동안 제대로 된 기회를 받지 못했을 뿐이에요. 저는 부본부장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해왔는지 압니다. 민지섭의 눈가에 붉은 기가 돌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감췄습니다. 루시아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민지섭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줬습니다. 레스토랑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민지섭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민지섭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 모든 것을 걸고 일하겠습니다. 루시아가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지섭도 손을 내밀어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 악수는 단순한 거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의 자존심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판술이 민지섭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오판술은 사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위, 우리 민강유통 상황에 대해 좀 얘기해야겠네. 민지섭은 긴장한 표정으로 장인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오판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채가 사위를 제대로 인정한 적이 있나? 난 다 봤어. 우리 사위가 얼마나 무시당하며 살았는지. 민지섭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쥐어졌습니다. 스텔라 여사님 말씀이 맞더라고. 오판술이 계속 말했습니다. 민강유통에는 새 바람이 필요해. 그리고 그건 루시아 사장이야. 장인 어른께서 루시아 사장님 편이신 겁니까? 민지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편이고 뭐고가 아니라 제대로 된 판단이지. 오판술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경채는 아버지를 납치 감금까지 했어. 그런 인간이 어떻게 회장 자리에 앉아? 민지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인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위, 이제 인정받을 차례야. 오판술이 민지섭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루시아 사장을 지지해. 그럼 사위도 제대로 된 자리를 받게 될 거야. 정말 저도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민지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잊고 말고. 오판술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사위는 성실해. 그동안 기회를 못 받았을 뿐이지. 이제 루시아 사장이 그 기회를 주려고 하잖아. 민지섭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장인의 지지를 받자 마음속에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루시아 사장이 사위한테 물류 담당 전무 자리를 준다더군. 오판술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권한과 대우를 받게 되는 거야. 감사합니다, 장인 어른. 민지섭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루시아 사장님을 지지하겠습니다. 오판술이 활짝 웃으며 민지섭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이제 우리 사위도 제대로 대접받는 거야. 민지섭은 장인의 격려에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무시당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오판술은 일어서며 다시 한번 사위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사회이사로서도 루시아 사장을 밀겠네. 우리 함께 새로운 민강유통을 만들자고. 민지섭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민경채는 급히 민지섭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선재가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민지섭이 배신할 것 같다는 정보를 입수한 순간 민경채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민지섭이 문을 열자 민경채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오빠. 민경채가 평소와 달리 다급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지섭은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오빠, 우리 얘기 좀 해요. 민경채가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김선재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민경채는 민지섭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지섭은 손을 빼냈습니다. 오빠, 우리 한 배를 탄 가족이잖아요. 민경채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함께 민강유통을 지켜요. 아버지가 쓰러지신 지금 우리끼리라도 뭉쳐야 해요. 가족? 민지섭이 냉정하게 되물었습니다. 가족이라면 왜 저를 허당이라고 했죠? 민경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농담이었어요. 부본부장 자리도 과분하다고 했죠. 민지섭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큰아가씨 목소리 회장실 밖에서 다 들었어요. 오빠, 그건 오해예요. 민경채가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김선재가 개입했습니다. 부본부장님, 지금은 감정적으로 판단하실 때가 아니에요. 민강유통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제 미래는 제가 결정합니다. 민지섭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가 됐어요. 오빠,
민경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이러실 거예요? 루시아 그 여자가 뭐가 좋다고? 루시아 사장님은 저를 인정해줬어요. 민지섭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큰아가씨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잖아요. 민경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선재가 다시 설득을 시도했지만 민지섭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민지섭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민경채는 무너지는 표정으로 민지섭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민지섭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선재가 민경채의 팔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민지섭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정이 조용히 민지섭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들어와요. 민지섭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민수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함께 민경채 언니를 막아요. 민지섭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너도 루시아 편이야? 편이고 뭐고가 아니라. 민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경채 언니가 우리 어머니를 죽게 방치했어요. 뭐? 민지섭이 놀라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민수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열악한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민경채 언니는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제대로 된 치료를 막았어요. 그게 정말이야? 루시아 사장님이 증거를 보여줬어요. 민수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경채 언니는 우리 가족을 이용만 했어요. 오빠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민지섭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 그럼 함께해요. 민수정이 민지섭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둘이 루시아 사장님을 지지하면 민경채 언니는 끝이에요. 민지섭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경채의 냉소적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허당이라는 말, 과분하다는 말들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좋아. 민지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맞아요. 민수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루시아 사장님은 우리를 인정해줘요. 능력으로 평가해줘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둘 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민경채 언니는 절대 회장이 되면 안 돼요. 민수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가 막아야 해요. 그래. 민지섭이 힘주어 답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야. 민씨 가문의 세 남매 중 둘이 민경채에게 등을 돌린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묵직한 결의가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오랜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은 이들의 표정은 비장하면서도 단단해 보였습니다. 임시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민강유통 본사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고 양측의 대표들이 마주 보고 앉았습니다. 민경채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섭의 지분만 확보하면 승리는 자신의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이사가 말했습니다. 정루시아 현 사장의 회장 선임권에 대한 표결입니다.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한 명씩 손을 들 때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민경채는 민지섭을 바라봤습니다. 민지섭은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섭 부본부장님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간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민지섭에게 쏠렸습니다. 민경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곧 얼어붙었습니다. 민지섭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정루시아 사장님의 회장 선임에 찬성합니다. 뭐? 민경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판도는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오빠? 민경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지섭을 노려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민지섭은 담담하게 민경채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이제 남자답게 결정을 내렸어요. 배신자. 민경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오빠를 얼마나 믿었는데. 믿었다고요? 민지섭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큰아가씨는 한 번도 저를 믿은 적 없잖아요. 그저 이용만 했죠. 루시아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루시아 사장의 회장 선임권 찬성 다수로 가결됩니다.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경채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김선재가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다음 안건을 꺼냈습니다. 민경채 이사의 모든 직책 해임권을 상정합니다. 민경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투표는 빠르게 진행됐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해임안이 통과됐습니다. 민경채 이사의 모든 직책이 박탈됩니다. 사회자의 선언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경채는 민지섭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민지섭은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민경채를 마주 봤습니다. 루시아가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민강유통을 새롭게 이끌어가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민경채의 뒷모습이 처량해 보였습니다. 김선재가 그녀의 팔을 붙잡고 있었지만 민경채는 비틀거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여자의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민경채는 휘청거리며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김선재가 그녀를 부축했지만 민경채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끝이야. 다 끝났어. 민경채가 중얼거렸습니다. 김선재는 복도를 둘러보며 민경채를 일으켰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 일어나세요. 민경채는 김선재의 팔을 잡고 겨우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빈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민경채가 김선재에게 매달렸습니다. 김변, 이제 어떡해요? 김선재는 민경채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녀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사장님. 김선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왜 그래요? 민경채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선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민경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세요. 김선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이제 민강유통에서 아무런 직책도 없어요. 저와 함께 있으면 제 앞길에 방해가 됩니다. 당신도 날 버리는 거예요? 민경채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김선재가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민경채가 김선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배신자.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김선재는 민경채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믿음이요? 사장님도 저를 이용만 하셨잖아요. 서로 필요해서 함께한 거예요. 그게 다예요? 민경채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김선재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민경채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김선재는 그런 민경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민경채 씨. 김선재가 존댓말을 버리고 말했습니다. 김선재는 등을 돌려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민경채는 홀로 남아 바닥에 앉은 채 울었습니다. 회장도 직책도 약혼자도 모두 잃었습니다. 평생 권력을 위해 달려왔지만 결국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회의실에 민경채의 흐느낌만이 메아리쳤습니다. 한때 민강유통을 호령하던 여자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민강유통 대회실에 임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루시아가 회장으로서의 첫 임원회의를 주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루시아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임원들이 일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루시아는 상석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임원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루시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민강유통은 이제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임원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먼저 인사 발령을 하겠습니다.
루시아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문태경 본부장을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합니다. 문태경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루시아가 민지섭을 바라봤습니다. 민지섭 부본부장을 물류 담당 전무로 승진 발령합니다. 민지섭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지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무시당하며 살아왔던 그에게 이 순간은 꿈만 같았습니다. 문태경이 민지섭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전무님.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사장님. 민지섭이 감격한 표정으로 악수를 받았습니다. 루시아가 민지섭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전무님, 이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세요. 저는 전무님을 믿습니다. 네, 회장님. 저도 회장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민지섭이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루시아는 회의 자료를 펼치며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 민강유통은 공정거래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비자금 분식회계 불법 거래는 일체 없을 것입니다. 투명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문태경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협력사와의 관계도 재정립하겠습니다. 갑질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루시아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지섭도 진심으로 박수를 치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자신도 정당하게 인정받는 임원이 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지섭은 복도를 걸으며 전무명패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 굴욕의 세월이 끝나고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특별실이었습니다. 민두식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루시아가 들어왔습니다. 민두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루시아. 민두식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루시아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이제 진실을 밝힐 때입니다. 루시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두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자네, 나더러 내가 저지른 죄를 인정하라는 건가? 네. 루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한경수 사장님 부부의 죽음, 신기술 강탈, 그리고 미소에게 저지른 일들. 민두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네. 민두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날이 올 줄. 루시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 용기를 내세요. 용기? 민두식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용기라니. 나는 평생 잘못된 길을 걸어왔네. 그래도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루시아가 말했습니다. 민두식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강유통. 내가 일궈낸 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남의 피와 눈물 위에 세운 성이었구만. 회장님, 알겠네. 민두식이 루시아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겠네.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검찰 조사에 응하겠네. 민두식이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루시아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두식은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루시아가 일어서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루시아. 민두식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자네가 백설이였구만. 민두식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모를 줄 알았나? 루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네. 민두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 딸에게, 미소에게 저지른 일 진심으로 사죄하네. 루시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두식은 당당하게 병원을 나서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루시아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복수는 이루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민강유통 홍보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기자회견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민세리가 긴장한 표정으로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루시아가 들어왔습니다. 세리야, 정말 이렇게 하려고? 민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저 이제 제대로 속죄하고 싶어요. 하지만 루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널 어떻게 볼지. 괜찮아요. 민세리가 루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제가 저지른 일에 책임을 져야죠. 루시아는 민세리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세리야. 내가 너를 이렇게. 아니에요, 엄마. 민세리가 루시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제 선택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루시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가야 할 시간이에요.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세리는 루시아에게서 몸을 떼어냈습니다. 엄마, 저 용기 내볼게요. 그래. 루시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을게. 기자회견장 문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민세리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세리입니다. 민세리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민세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년 전 있었던 일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백미소양 폭행 사건. 민세리가 눈물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범은 바로 저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민세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잘못된 행동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백미소양이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제야 밝히는 겁니까?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민세리가 울먹이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사죄하고 싶습니다. 백설이 어머님께 그리고 세상에. 민세리는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루시아는 무대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민세리를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증오했던 소녀가 이제 용기 내어 진실을 밝히는 모습이 가슴 아프면서도 대견했습니다. 검찰청 조사실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가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민경채와 검사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민경채 씨, 백미소양 사건 은폐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민경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고 답변하겠습니다. 민두식 회장 납치 감금 혐의는요? 그건 오해입니다. 민경채가 변명했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CCTV 영상, 녹음 파일, 증인 진술이 모두 있습니다. 오해라고 하기엔 증거가 확실합니다. 옆 조사실에서는 김선재가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김선재 변호사, 회사 자금 횡령 및 비자금 조성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다른 검사가 물었습니다. 김선재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자금 운용은 회장님의 지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비밀장부에는 김 변호사 명의로 된 계좌가 여럿 있습니다. 검사가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김선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루시아가 확보한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변호사를. 김선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복도에서 민경채와 김선재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경채가 먼저 눈을 돌렸습니다. 이제 남이네요, 김선재는 대답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며칠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호송차가 검찰청 앞에 섰습니다. 민경채와 김선재가 수갑을 찬 채 차에 올랐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민경채 씨, 할 말 있으십니까? 사과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지만 민경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호송차 안에서 민경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때 자신이 호령하던 도시였지만 이제는 닿을 수 없는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김선재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호송차는 구치소를 향해 달렸습니다. 두 사람의 몰락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이들의 마지막은 쓸쓸하고 비참했습니다. 구치소 철문이 무겁게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경채와 김선재의 자유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봉안당은 조용했습니다. 루시아는 백미소의 위패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한참을 그 앞에 앉아있던 루시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약속 지켰어. 루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를 괴롭혔던 사람들 다 벌 받았어. 민경채도 김선재도 민세리도 모두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있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너 없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 하지만 네 원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견뎠어. 루시아는 위패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소야, 엄마 이제 좀 쉬어도 될까? 엄마도 너무 지쳤어.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태경이 조용히 다가와 루시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루시아는 고개를 들어 문태경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문본. 루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충분히 하셨습니다. 문태경이 루시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쉬셔야 합니다. 루시아는 문태경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요? 네. 문태경이 루시아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복수의 길을 함께 걸어왔던 동료이자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문본도. 부사장님도 많이 힘드셨죠? 루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야 뭐. 문태경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부모님의 원한을 풀었으니 할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루시아는 문태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부사장님이 없었다면 전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저도 감사합니다, 사장님. 문태경이 루시아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속에는 오랜 시간 함께 견뎌온 신뢰와 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앞을 보고 살아야겠죠? 루시아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야죠. 문태경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봉안당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쏘고 있었습니다. 긴 복수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치유와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마지막으로 봉안당을 돌아봤습니다. 미소야, 엄마 이제 행복하게 살게. 하늘에서 지켜봐줘. 문태경이 루시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는 희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민강유통본사는 새로운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투명 경영을 선언한 이후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장실에서 루시아는 문태경, 민지섭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류 부문 실적이 상승세입니다. 민지섭이 보고했습니다. 협력사들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전무님. 루시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전무님의 노력 덕분입니다. 민지섭은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허당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임원이 되었습니다. 신규 사업 제안서도 검토 중입니다. 문태경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루시아가 승인했습니다. 민강유통은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루시아는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리고 스텔라가 들어왔습니다. 루시아 수고 많았어. 스텔라가 다가왔습니다. 여사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루시아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 스텔라가 루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태경 씨와의 관계도 생각해봐. 루시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여사님, 나도 늙었지만 눈은 멀쩡해. 스텔라가 웃었습니다. 너희 둘 서로 좋아하잖아. 천천히 생각해볼게요. 루시아가 수줍게 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루시아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문태경이 이미 거기 서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루시아가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문태경이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답네요. 루시아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문태경이 동의했습니다. 부사장님, 루시아가 문태경을 바라봤습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문태경은 루시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잡혔습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민강 유통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직원들을 존중하는 문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루시아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진정한 명가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민지섭은 물류 부문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민수정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민세리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며 과거를 속죄하고 있었습니다. 루시아와 문태경은 손을 잡은 채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긴 복수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치유와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태양을 삼킨 여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